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수수병 스트루입니다. 오늘은 제가 또 왜 방구석에서 이렇게 선글라스까지 끼고 있냐면 여러분들에게 마피아 게임을 좀 추천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마피아 게임들 중에 가장 재미있는 탑 3만을 모아왔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 게임은 노터치 크라켄이라는 게임입니다. 노터치 크라켄은 4명이서부터 6명이서 즐길 수 있는 게임이고요. 한 판당 한 10분 정도 걸리는 되게 캐주얼한 게임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는 얘를 약간 전투력 측정기 정도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블러핑 게임을 하려고 할 때 제가 오늘 모인 사람들의 블러핑력, 얼마나 블러핑을 잘하는지를 가장 잘 측정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얘를 전투력 측정기 정도로 사용을 하고요. 얘를 좀 무난하게 한다라고 하면 그 다음 게임을 좀 진행하는 편입니다. 크라켄의 컴포넌트는 이렇게 되게 간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당연히 악팀, 누가 봐도 악팀처럼 생겼죠. 얘네들 카드랑 그다음에 선팀, 해적 카드들인데요. 이 4장의 카드가 선팀이고요. 2장의 카드가 악팀이 되는데 역시 얘네들을 잘 섞어서 각자의 역할을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누가 선팀인지 누가 악팀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선팀의 목적은 이 보물상자 카드를 찾는 거고요. 악팀의 목적은 이 문어 카드, 크라켄이라고 부르는데 얘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물상자 카드와 빈상자 카드와 크라켄 카드를 모두 다 섞어서 사람들에게 똑같이 나눠준 다음에 뒷면으로 자기 앞에 꺼내놓을 거예요. 그러면 이 순서 마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한테 이 순서 마커를 주면서 그 사람 앞에 있는 카드를 공개를 해요. 그래서 보물상자 카드가 나오면 이 선팀이 유리한 거고요. 그리고 이 크라켄 카드가 나오면 그 즉시 악팀의 승리로 게임이 끝나게 됩니다. 노터치 크라켄의 장점은 무엇이냐면 게임이 굉장히 캐주얼해서 빨리빨리 끝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 판이 끝나면 좀 조바심이 나서 야, 한 판 더 하자, 한 판 더 하자 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이고요. 그리고 게임이 굉장히 간단한 대신에 전략도 굉장히 여러 가지 구사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악팀이라고 했을 때에는 상대방한테 일단 신뢰를 준 다음에, 그러니까 보물상자 카드를 몇 장 깔아놓은 다음에 그 사이에 크라켄 카드를 숨겨놓으면 처음에 딱 갔을 때 보물상자 카드가 나오면 이거 봐, 나 보물상자 선팀이잖아 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크라켄 카드를 뽑게 만들어서 탐정을 설치해둘 수도 있는 거고요. 선팀이라면 악팀한테 야, 나 크라켄 카드 있어, 나 악팀이야 라고 얘기한 다음에 이제 순서 마커를 가지고 와서 선팀끼리 돌리는 뭐 그런 것들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캐주얼하긴 한데 전략이 어느 정도 필요한 게임이라서 추천을 드립니다. 이 게임은 단점도 딱히 없어요. 두 번째는 아발론이라는 게임입니다. 아발론은 정말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이마트나 아니면 보드게임을 파는 어디를 가도 무조건 있는 게임이에요. 되게 많이 알려진 마피아, 블러핑류의 게임이고요. 이 게임은 5명이서 10명까지 즐길 수 있어요. 굉장히 많은 인원이 즐길 수가 있고요. 한 판 하는데 한 30분 정도 걸립니다. 아발론의 구성물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뭐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자, 이 게임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여기 보시면 총 5번의 원정을 떠날 거예요. 그래서 이 왕 마커를 가진 사람이 누구와 원정을 떠날지를 결정을 하게 될 텐데 이 원정을 떠나서 이제 요 카드들을 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선팀은 무조건 성공밖에 낼 수가 없고요. 악팀은 실패 혹은 성공을 둘 다 낼 수가 있는데요. 실패가 한 장이라도 나오게 되면 그 원정은 실패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 원정을 떠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5번의 원정을 떠나게 되는데 선팀은 최대한 선팀을 찾아내서 선팀끼리만 원정을 떠나야 되는 거고요. 악팀은 선팀 사이에 섞여서 어떻게든 자기네들 데리고 가라면 설득을 해가지고 실패로 이 원정을 돌리게 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총 5번의 원정 중에서 3번의 원정이 선팀의 승리일 경우에는 선팀이 승리하게 되고요. 5번 중에 3번이 악팀이 승리일 경우에는 악팀이 승리를 하게 되는데 이 게임의 재밌는 점은 무엇이냐면 각 캐릭터들마다 특수 능력이 있어요. 물론 없는 애들도 있는데 있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멀린이라는 카드의 경우에는 상대방 악팀을 전부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당연히 멀린이 있으면 너무 압도적으로 유리해지잖아요. 그래서 암살자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암살자라는 캐릭터는 뭘 하느냐면 아까 선팀이 3번 원정을 성공하면 이긴다고 했었는데 그때 암살자가 나와서 멀린을 씹어서 야, 너 멀린이지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진짜 멀린이라면 원정의 결과와 상관없이 무조건 악팀이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멀린과 헷갈리게 만들 수 있는 모르가나라던가 아니면
악팀끼리 정체를 공유를 할 때에 공유를 하지 않는 오베론이라던가 이러한 애들이 섞여 들어가면서 능력자 배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능력들을 어떻게 잘 활용하는지가 이 게임의 관건이 되는 겁니다. 아발론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의사소통을 굉장히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블러핑류 게임 중에서는 이 아발론만한 게 없다 생각하는데, 저는 보드게임을 언제 하냐면 이렇게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 서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 아발론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게임이에요. 물론 마피아류 게임이어서 거짓말을 해야 된다는 점도 있지만 언제든 자유롭게 토론을 할 수가 있다는 점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따라서 아발론이 끝났을 때에 많이 친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사소통이 굉장히 많고요. 또 하나의 장점은 뭐냐면 균형을 좀 많이 잡을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선팀이 유리하다면 뭐 이 카드를 악팀에 추가할 수도 있고, 악팀이 너무 유리하다면 이 카드를 뺄 수도 있고, 그리고 추가 규칙도 있고, 이런 식으로 돼서 밸런스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는 되게 좋은 게임이에요. 단점이라면 이 게임도 역시 트롤링이 가능해요. 트롤링의 종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게임 자체를 이해하지 못해서 생기는 트롤링이에요. 이 아발론은 처음 시작할 때 인트로가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뭐 어떤 직업 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눈을 뜨고 몇 명을 확인하고, 누구는 손가락만 들고 있고 그걸 확인하고 뭐 이런 식인데, 자신이 역할 카드가 뭔지, 그 카드 이름이 뭔지를 알고 있어야 되고,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잠깐만 멍 때리면 바로 지나가게 되거든요. 지나가게 되면 이제 사실은 게임 진행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초기 단계에 나 멀린인데 악팀이 3명인데 2명밖에 손 안 들었어. 차라리 이러면 괜찮은데, 게임을 다 진행을 했는데 막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근데 악팀 3명인데 왜 아까 2명밖에 손 안 들었어? 이렇게 되면 게임 자체가 에러프리 되는 거기 때문에 게임 자체를 조금 이해하지 못해 생기는 트롤링이 좀 있고요. 두 번째 트롤링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할 자체를 조금 이해하지 못해 생기는 트롤링이 있어요. 그래서 멀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악팀 전원을 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암살자가 나와서 멀린을 찝으면 악팀이 이긴단 말이에요. 근데 멀린이 이제 그거를 망각을 하고 막 멀린이라고 막 광고를 하고 다니면 사실 악팀의 입장에서는 너무 유리해지는 게임이 되는 거죠. 또 하나, 초심자들이 잘하는 트롤링이 뭐냐면 퍼시발이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이 퍼시발은 모르가나랑 멀린, 즉 턴팀의 수장이랑 악팀의 수장을 볼 수가 있는데, 사실 누가 모르가나고 누가 멀린인지 모르거든요. 근데 나 퍼시발인데 쟤랑 쟤가 멀린이랑 모르가나였어 라고 얘기를 하면 악팀들끼리는 서로를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쟤 멀린이다 라고 찍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게임은 터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할 카드를 이해하지 못해서 생기는 트롤링이 있는데, 이러한 트롤링이 사실은 최대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게임을 한두 판 정도 해보다 보면 이 역할 카드를 뽑았을 때에는 이렇게 행동을 하면 되겠구나 라는 요령이 생기고요. 그 요령에 따라서 행동을 해줘야 조금 재미있는 블러핑 게임이 되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선팀 무능력자가 나왔을 때가 사실 제일 재미있게 게임을 했던 것 같아요. 좀 중요한 직책을 받게 되면 조금 부담스럽거든요. 세 번째는 디셉션이라는 게임이에요. 박스가 굉장히 큰데 디셉션도 무려 4명이서 12명까지 할 수 있는 초대형 보드게임이고요. 한 판 하는데 한 20분 정도 넘게 걸립니다. 디셉션의 컴포넌트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역시 살인자 카드와 수사관 카드가 있고요. 법의학자 카드가 있고요. 목격자랑 공범자 카드가 있는데, 목격자랑 공범자 카드는 추가로 해당하니까 굳이 안 넣으셔도 되고요. 이 살인자가 여기서는 마피아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 전부가 수사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수사관이 살인자를 쫓아가는 그런 게임인데요. 처음에 법의학자랑 살인자랑 수사관 카드를 다 섞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법의학자는요, 자신이 법의학자라고 공개를 하세요. 법의학자는 할 일이 따로 있거든요. 자, 법의학자는 무엇을 하냐면, 살인자는 처음에 법의학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플레이어들 전부가 여기 보시면 빨간색 카드 4장이랑 파란색 카드 4장을 이렇게 나눠 가질 거예요. 그래서 범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빨간색 카드 중에 한 장이랑 파란색 카드 중에 한 장을 지목을 해요. 그러면 한 쌍이 만들어지겠죠? 그거를 법의학자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법의학자는 무엇을 하느냐? 게임 중간에 표정도 못 짓고 말도 할 수 없지만 이 6장의 타일에 총알 마커를 놓음으로써 자신의 동료인 수사관에게 힌트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사관은 법의학자의 이야기를 잘 따라서 살인자를 찾고, 그 살인자가 지목한 한 쌍의 카드를 정확하게 지목을 해야 수사관의 승리고요.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살인자가 승리하게 되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이 재밌는 점은 이 빨간색 카드와 파란색 카드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빨간색 카드 종류는 이만큼이 전부 다 빨간색 카드 종류거든요.
그리고 파란색 카드도 이만큼이나 있는데 이 안에 되게 특이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개를 좀 꺼내놔 봤는데 뭐 속옷이라던가 립스틱이라던가 전단이라던가 수갑이라던가 성난사자라던가 돌하르방이라던가 목발이라던가 아메바라던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람을 죽여? 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그러한 것들을 잘 조합을 해나가는 게 이 게임의 재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디셉션의 컨셉은 이제 수사관이 돼서 수사를 하는 컨셉인데요. 이 게임의 장점은 무엇이냐면 아무래도 좀 수사물이기 때문에 들이밀기가 조금 쉬워요. 사람들이 수사물에는 아무래도 좀 흥미를 많이 가진 경우가 있고, 두 번째 장점은 뭐냐면 아까도 보여드렸듯이 이 안에 있는 카드들이 되게 재미있는 카드들이 많아요. 게임을 세팅할 때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되게 집중을 많이 해줘요. 이 카드는 뭐야? 이 카드는 뭐야? 이런 식으로 흥미를 한꺼번에 유발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약간 텔레스트레이션처럼 이제 게임이 끝났을 때 이제 이기던 지든 이제 법의학자한테 야, 왜 이건데 이렇게 여기에다 총알 마커를 놨어? 이런 식으로 질문하면 법의학자가 막 자신만의 스토리를 풀어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놓은 건데 너희들은 다르게 생각했던 것 같아.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나중에 범인의 이 정답 카드가 공개됐을 때 약간 거기서 웃게 되는 약간 그런 재미도 있는 게임이에요. 단점은 뭐냐면 법의학자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는 데 있어요. 사실 이 게임은 장점이자 단점이 법의학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법의학자라는 게 한두 번 해보면 굉장히 재밌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답답하긴 한데 그래도 되게 재밌어요. 근데 법의학자가 반대로 얘기해서 트롤링을 하게 되면 수사관들은 진짜 아무 정보도 얻지 못하고 실패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게임의 단점은 법의학자의 달려있다. 법의학자의 스토리텔링 능력이 달려있다. 그래서 법의학자가 게임을 재밌게 풀어가면 재밌는 게임이 되는 거고, 법의학자가 너무 무능력하다. 그러면 사실은 별로 재미없는데? 라는 게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크툴루 피셜, 마피아 게임, 블러핑 게임 탑3를 알아봤는데요. 물론 여러 명이 필요한 보드게임이어서 요즘 시국에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겠지만 코로나가 좀 풀리고 난 후에는 여러 명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꿀잼 게임들입니다. 그래서 꼭 한번 해보기를 추천드릴게요. 저는 여기에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번에 더 재미있는 보드게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